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중국어 제6차 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말하는 연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나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인사하기와 인사에 맞게 답례하기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상황은 4가지였는데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감사와 사과. 이 4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답례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했나요? 자, 봐주세요.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의 인사입니다. 자,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말로 답례를 할 수 있습니까? 반사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니하오 하고 인사하면 나도 그에게 니하오 똑같은 말로 반사시키면 됩니다. 혹은 이제 내가 답례해야 할 대상이 복수라면 니 대신에 님은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하겠죠. 님은 하오, 너희들 안녕, 혹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혹은 나에게 인사한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오라는 말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라오시잖아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라오시 하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헤어질 때입니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再见이라고 하면 됩니다. 再见. 해석하면 또 만나, 또 봐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답례는 똑같은 말로 반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또 만나, 나도 그래 또 만나 하고 답례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再见이라는 말로 답례하면 됩니다. 혹은 만나자, 혹은 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见이라는 말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면 그때 만나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봐 혹은 내일 만나 이렇게 말해야 할 때에는 내일이라는 중국말 明天을 앞에 놓고 그리고 见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明天见, 내일 봐. 자, 세 번째 상황은 감사입니다. 이제 감사 인사는 중국에서는 시에시에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을 뒤에다 놓습니다. 시에시에 하면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쓰이는 인사말은 시에시에 니. 자, 이 인사에 대한 답례는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편한 사이니까 그렇게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뜻을 갖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부커치입니다. 부커치. 괜찮아요. 너무 깍듯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은 이제 부시에라는 표현도 쓴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시에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에라는 말은 제 앞에 감사하다라는 그 시에 거기 쓰였던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뭐 하지 않아도 돼요, 뭐뭐 하지 말아요, 부정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이 부라는 말을 쓰면 이제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사과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자, 이런 인사를 중국에서는 뚜에이부치라고 합니다. 뚜에이부치. 이 발음을 그 뚜이라고 하지 말고 뚜에이, 유와 아이 사이에 이런 정도의 음을 갖는 소리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음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죠. 뚜이가 아니라 뚜에이부치,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답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没关系, 没关系 혹은 没事, 자, 이런 말로 답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하기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이 나타내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해 보십시다.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침에 붉은 해가 떴습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끼리 만났네요. 그러면 아침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침 인사라고 할 게 없죠. 뭐 아침에 만났을 때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영어권에서는 good morning이라고 해서 그 아침이라는 그 morning이라는 말을 인사 속에 넣죠. 그것과 같이 중국에서도 아침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니하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침 시간에 맞게 아침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말풍선 안을 보시면 이게 자오샹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오샹, 이게 이제 이른 아침을 뜻하는, 오전 시간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하오 하는 것은 역시 인사말이죠. 이제 영어로 이제 자오샹이 morning에 해당하고 하오가 good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早上好, 早上好. 예, 이게 아침 인사입니다. 그 早上이라는 말을 따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그 아침 인사를 구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저녁 인사입니다. 텔레비전 수신기입니까? 이게 저 9시 뉴스를 그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텔레비전 모니터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은 과연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good evening 정도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 evening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중국말이 완샹입니다. 저녁을 뜻하죠. 완샹. 그래서 저녁 인사는 완샹하오. 완샹하오, 역시 완샹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 자, 저녁 인사도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선생님 교탁 앞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수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겠죠. 그때 그 인사받는 대상을 하오라는 말 앞에 넣어도 된다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 때는 라오시 하오.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동쉐문 하오 이렇게 합니다. 자, 동쉐라는 이 단어를 우선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동쉐는 학교 친구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 사이를 중국에서는 동쉐. 자, 이 XUE라고 적은 이 발음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수에가 아니라 X 뒤에 있는 이 U자 모양은 이제 표기상 U자일 뿐이고 실제 발음에서는 U음을 나오죠. 우가 아니라 유 하는 소리를 나타낸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수회가 아니라 동슈회 이렇게 되죠. 동슈회는 뭐라고요? 학교 친구. 예, 먼 하는 것은 세 번째 글자요. 여기 먼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 뒤에 붙어서 그 말을 복수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먼 하면 친구들 이렇게 되겠죠. 자,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친구들 안녕 하는 인사는 중국말로 동시에먼 하오. 자,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 하오라는 말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早上이라든가 晚上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맞는 인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인사를 받는 대상을 하오라는 말 앞에 놓으면은 그 대상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호칭하면서 인사를 하는 셈이 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상을 바꾸어 말해 봅시다. 이제 기본적인 문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에시에니. 자, 어떨 때 하는 인사인가요? 시에시에니. 너에게 감사한다. 보통 이제 어떤 고마운 일을 나에게 해준 사람한테 고마워요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감사 인사의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셈이네요. 우리 말에서는. 그러나 이제 중국 말에서는 지칭을 합니다. 시에시에니, 너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기 선생님인가 봅니다. 이제 지금 차인벨이 올렸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상담차 찾아온 학생에게 차를 권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할 텐데, 그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시에 라오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라오시라는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이제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니 대신에 닌이라는 대명사를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요 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니 하는 것, 니 하는 것은 2인칭 대명사. 자, 닌 이성으로요. 닌 하는 것은 그 2인칭 대명사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는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높여서 2인칭으로 지칭할 때 닌이라는 말을 쓴다.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이런 그 인사를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시에시에닌 이렇게요. 시에시에닌.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콘서트장인 것 같습니다. 가수가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조명을 아주 환하게 받고 있네요. 자,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이 가수가 관중들에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인사를 중국말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닌 대신에 따지야라는 말을 쓰면 된다. 따지야. 따지야는 앞에서 공부를 했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그 중국말은 시에 따지야. 예, 아까 그냥 만나서 하는 인사는 그 인사의 대상이 하오라는 말 앞에 오는데, 감사의 인사에서는 뒤로 간다. 이런 차이는 좀 생각을 하셔야겠군요. 저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가 밥을 이렇게 차려서 맛있는 밥을 먹게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고맙죠. 그래서 엄마 고마워요라는 말을 이제 중국말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 고맙다라는 이 말 뒤에 엄마를 뜻하는 마마라는 말을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떤 문장이 됩니까? 시에 마마, 엄마 고마워요. 이런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래에 이제 이 페이지에 나온 신출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침, 중국말로 무엇입니까? 早上, 早上, 早는 반삼성으로 발음합니다. 早가 아니라 반삼성으로 早 하고 떨어뜨리기만 해요. 早. 그다음 이제 이 경성은 앞에 앞 음절의 소리가 비교적 낮으니까 그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를 탁 찍습니다. 早上 아침입니다. 자, 그다음 학교 친구요. 同学 두 번째 음절의 이 유자 발음에 유의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라는 발음이 아니라 유라는 발음입니다. 그다음 복수를 만들어주는 먼, 성조 표시가 없죠. 경성입니다. 먼. 그다음 니의 존칭은 이제 뭡니까? 성조가 달라집니다. 니 할 때는 삼성이고요. 존칭 2인칭은 이성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셔야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조입니다. 닌. 그다음 이제 어머니는 일성 경성 마마. 예, 다음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쓰기입니다. 쓰기. 빈칸에 알맞은 발음을 써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이제 소리를 듣고 병음으로 적거나 한어 병음으로 그 소리를 정확하게 적거나 좀 더 이제 공부가 진행되면 한자로 발음을 적을 수도 있어야 하겠죠. 이제 그런 연습을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발음을 써봅시다입니다. 자, 그림을 우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학교가 파하고 친구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왼쪽에 있는 하트 모양의 티를 입은 이 여학생이 또 봐, 또 만나 라고 인사를 하니 오른쪽에 있는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그래 내일 만나 이렇게 답례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여학생은 중국말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우선 그 소리를 떠올리셔야겠죠. 자, 떠올리셨습니까? 자, 어떤 인사입니까? 네, 再见이라고 했습니다. 再见. 자, 이 再见이라는 말을 한어 병음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다. 在라는 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음절의 성모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세 칸은 이제 운모가 되겠죠. 운모. 이제 이엔이라는 소리를 적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在지엔이니까 우선 소리를 적어보죠. 이엔 맞습니까? 이엔입니다. 근데 在지엔하고 사성으로 두 번째 음절도 사성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조 표시를 이제 사성 성조 표시를 해야 하는데 성조 표시는 어디에 한다? 운모 위에 한다. 모음 위에 한다. 근데 모음이 두 개 이상 한 음절에 모음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그 중에 어떤 모음이 한다? 그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입을 크게 벌려서 내는 모음이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 경우는 이보다는 아 쪽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내는 소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하는 거죠. 자, 再见. 또 봐. 자, 오른쪽 이 여학생은 이제 내일 봐. 내일을 이제 明天이라고 하거든요. 明天.
역시 밍 하는 소리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밍. 그다음 두 번째 음들의 성모도 자음도 T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en이라는 음모를 자 여기 적어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똑같네요. 형태가 en입니다. en. 그런데 밍티엔입니다. 자, 밍티엔이면 tien 하는 이 음절은 어떤 성조입니까? 여러분 네 가지 성조 완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밍티엔 몇 성입니까? 1성입니다. 높은 소리를 쭉 유지하는 거죠. tien 이렇게요. 자, 그럼 그 성조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밍티엔 찌엔 내일 만나.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역시 이제 한어 병음으로 적는 문제인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가로 힌트가 있고 세로 힌트가 있습니다. 자, 1번 가로 힌트를 보면은 저녁이나 밤을 뜻하는 단어를 이제 여기 한어 병음으로 적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힌트가 이제 W자, 뭐 H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녁, 밤, 벌써 기억하셨나요? 뭐였죠? 선생님이 이제 발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발음을 듣고 한번 받아쓰기, 한어 병음으로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저녁과 밤을 뜻하는 중국말은 완샹입니다. 완샹. 우선 완 하고 적어 보십시다. 완샹. 이렇게 적어야겠죠. 완. 떨어지는 소리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 위에서 떨어지는 사성하고는 그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사성의 그 떨어짐이라면, 사성과 같은 떨어짐이라면 선생님 발음이 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일 겁니다. 완. 그러면 이렇게 사성으로 이제 적어야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발음하기를 완이 아니라 완 했습니다. 완. 이것은 이게 사성이 아니라 반삼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반삼성은 성조 표시를 삼성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그다음 완샹 할 때 샹은 어떤 성조 없이 가볍게 툭 던지듯이 내는 그런 소리로 발음을 하는 것인데 우선 샹 하고 한번 적어보시죠. 샹 할 때 이 시어 소리는 좀 혀를 안쪽으로 이렇게 감고 내는 시어시거든요. 샹 SH입니다. 그 다음 앙 하는 소리를 적으시면 되는데 앙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이 단어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완샹 한번 소리 내어서 발음해 보세요. 그래 연습이 됩니다. 완샹. 자, 그다음 이제 가로 힌트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모두 혹은 여러분, 자, 이런 뜻을 갖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따지야. 따지야는 두 개 음절입니다. 첫 번째 음절 따 어떻게 적겠습니까? 아 소리는 병음으로 이렇게 적죠. 그리고 따 했으니까 성조는 사성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 그다음 두 번째 음절은 찌야 하는 소리는 이렇게 됩니다. 찌야. 그리고 그 성조는 찌야 했으니까 일성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일성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이 모음 위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따지야 모두 혹은 여러분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빠르게 하겠네요. 시간 때문에. 먼입니다. 먼 가볍게 경성으로 발음하는 먼. 자, 우선 자음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은 하는 소리는 어떻게 적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경성이니까 모음 위에 성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먼.
네, 가로 힌트는 가로로 되어 있는 단어는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로로 적힌 단어가 3개가 남아 있죠. 자, 1번 단어는 H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흐 이런 소리입니다. 뜻은 뭐냐면은 안녕하다, 좋다. 뭔지 알겠죠? 안녕하세요 할 때 어떤 말로 합니까? how. 자, how라는 말을 병음을 한번 적어 보십시다.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성조는 how. 낮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지는 뭐랄까 소리의 그 움직임이 보이죠. 삼성입니다. 자, 삼성 표시를 이제 A와 O 두 개 모음 중 어느 모음 위에 하셔야 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갖습니까? A입니다. how. 그 다음 2번 힌트는 뭡니까? 오후입니다. 오후. 자, 오후라는 말은 중국에서 시야우입니다. 시야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음들 시야라고 우선 적읍시다. 그러면 요 사이에 X와 이 A 사이에 이런 병음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야 하는 그 사성의 뭡니까 성조 표시는 A 위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시야하고 적는 것까지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 소리는 이 글자 하나로 됩니다. 원래 우니까 삼성 표시 이렇게 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병원 표기의 뭡니까 몇 가지 규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 U자나 I자 같은 게 음절의 첫머리에 음절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U나 I가 단독으로 하는 음절을 적을 수는 없다. 그 앞에 Y든 W든 이제 어떤 글자를 형식적인 글자를 적어주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공부를 했었죠. 자, U 앞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글자는 이 W입니다. 조금 어려워지나요? 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십시다. 자, 오후를 뜻하는 중국말은 시야우. 그 다음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마마. 두 번째 음절도 마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 짧고 가벼운 소리죠. 다시 말해 재성조가 없는 경성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단어를 하나 병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한 번씩 읽어 볼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 보고 가십시다. 옆에 뭡니까? 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발음해 보십시다. 자, 저녁과 밤을 뜻하는 중국어는 완샹. 그 다음 모두 여러분 이런 뜻으로 쓰는 중국말은 따지야. 복수를 만드는 들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먼, 워먼, 니먼, 타먼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안녕하다 좋다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하오. 오후는 시야우. 어머니는 마마. 네. 자, 그 다음 필순에 따라 한자를 써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양을 보고 이쁘게 옮겨 적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씩만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 한자 글씨가 어떤지 여러분 봐주세요. 한자를 잘 쓰는 요령은 수직선하고 수평선을 제대로 긋는 겁니다. 수직선하고 수평선을 제대로 긋고
획과 획 사이의 간격 조절을 잘하면은 그 글자가 좀 이뻐져요. 이제 한자를 잘 쓰는 요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직선, 수평선을 반듯하게 잘 그어라. 그 다음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이 좀 가지런하게 그렇게 써라. 어떻습니까? 선생님 글씨가 여러분 보기 어떤가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장을 듣고 해당하는 그림의 번호를 적어 넣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문장을 들려드립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再见再见 2번 문장입니다. 谢谢妈妈谢谢妈妈 3번 문장입니다. 你们好你们好 자, 번호 적어 넣기를 다 하셨습니까? 자, 1번 그림 밑에 어떤 번호가 와야 하나요? 你们好 그죠? 자, 2번 그림은 작별 상황입니다. 再见 자, 3번 그림은 이게 어버이날이겠죠.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엄마 고마워요. 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연결하고 인사말을 완성하여 읽어봅시다. 네. 자, 이 그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아침 풍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은 자오샹으로 가야겠죠. 네, 두 번째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老师 老师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모두 이런 말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죠. 大家 大家 예, 각각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해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 老师好 그 다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大家好 그 다음 이제 인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인사를 하는 시간을 넣어서 그 때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침 인사는 早上好早上好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대답을 골라 쓰고 짝과 대화해 봅시다. 상황극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교실에서는 이제 역할을 정해서 상황극처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답을 말풍선 안에 찾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이제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는 아이한테 학생한테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할머니한테 뭐라고 답례를 해야겠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뜻의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보기 이 네 개의 말 가운데 어떤 것을 찾아 적어 넣으시면 됩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부커치. 할머니 나한테 그렇게까지 깍듯이 인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죠. 그 다음 2번 그림은 보십시다. 이제 버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뚜에이 부치 하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남학생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没关系没关系 자, 谢谢라는 인사에 대한 답례는 不客气 혹은 뭐 不谢라는 인사도 있습니다만 그건 따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对不起라는 미안하다는 말에 대한 답례는 没关系 예, 또 다른 표현이 있죠. 没事 자, 이것은 따로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영상이 길어졌나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수요일부터 이게 학교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좋으시죠? 예, 학교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도 뵙고 하면은 좋겠죠. 자, 기대를 가지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